네, 허재현 기자 시사바리스타 2부 함께 하시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해서 조중동의 팩트 오류 기사들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스탠스는 여러분 아시죠?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회계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도 또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검증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만 검증을 해도 우리가 해야 돼요. 조중동과 친일 세력 미래통합당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제 스탠스는 그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또 어떤 식으로 왜곡해가지고 또 우리 위안부 피해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지를 제가 검증해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동아일보 기사 또 이상한 거 하나 나왔는데 그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동아일보가 23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곽상도 씨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무슨 단독 기사를 하나 냈는데 참 이런 식으로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정의기억연대 의료 주거 보조금 10억 타냈는데 할머니들은 임대생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핵심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정의기억연대가 정부로부터 한 몇 년간 의료 주거 보조금 10억 원을 타냈는데 그런데 그거를 할머니들에게 안 쓰고 어디다 딴 데를 썼는지 할머니들은 아직도 임대주택 같은 데서 생활하고 있다. 요런 보도를 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거 딱 보세요. 정의기억연대가 그러면 할머니들한테 줘야 될 돈 10억 원을 삥땅 쳐가지고 자기들이 헤쳐먹은 거야? 할머니들은 그래서 지금도 집 한 채도 없이 가난하게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거야? 아이고 이 나쁜 놈들. 이런 생각부터 드시죠. 동아일보가 노린 게 바로 이런 기사입니다. 참, 내용을 좀 뜯어봅시다. 우리 그 고일석 기자님, 더 브리핑이라는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에요. 누군지는 제가 뵌 적은 없는데 요즘 아주 좋은 기사 많이 쓰시더라고요. 거기서 아주 팩트체크를 잘 해놨어요. 제가 핵심을 좀 짚어드릴게요. 정의기억연대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비로 2년간 9억 4,700만 원을 받았대요. 받았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여성가족부가 우리 할머니들 어디 아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병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원 가실 때 쓰시라고 의료 보조비를 드린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할머니들이 아픈 것도 아플 때 병원 가실 때 쓸 비용도 중요하지만 좀 더 쾌적한 집에서 사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들이 각자 지금 다 흩어져서 살고 계시는데 집이 좀 낡고 좀 보수해야 되고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주택 수리비 요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거 좀 교체해 드린다든지 화장실 뭐 좀 낡은 거 좀 교체해 드린다든지 냉난방 이런 거 좀 잘 되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갖다 드린다든지 요런 거 명목으로 주택 개보수 비용으로 그게 그래서 주거 보조금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런 명목으로 그러니까 한 2년간 3년간 2년간 10억 원 가까운 금액을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동아일보 기사만 보면 마치 이 10억 원을 할머니들 집 사는데 보태세요. 집 한 채씩 사드리세요 하면서 마치 준 돈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잖아요. 그렇게 집 사드리는데 준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의기억연대가 나중에 밝혔어요. 이거 할머니들 아프실 때마다 병원비로 다 쓴 거다. 그러니까 할머니들한테 무슨 아프실지도 모르니까 병원비 미리 드릴게요 하면서 드리는 돈이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병원 갈 때마다 그 비용을 지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원래 예산은 6억 1천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의료비를 지급한 거라서 4억 3천만 원을 정의기억연대가 쓰고 1억 8천만 원이 남았대요. 그리고 2020년에는 5억 1천만 원이 배정됐는데 할머니들이 조금씩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병원비가 나중에 좀 이렇게 좀 적게 들었나 봐요. 예. 그래서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좀 이렇게 병원비를 이렇게 좀 쓰긴 썼는데 많이 남았나 봐요. 예. 그러면 그 남은 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주거 생활 개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쓰는 거죠. 예, 그거를 뭐 정의기억위원회 활동가들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동아일보가 마치 그 뭐 무슨 뭐 의료 주거 보조금 10억 타냈는데 할머니들은 임대 생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는데 이게 얼마나 왜곡 보도인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성가족부가 할머니들 집사들이라고 나눠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자가 이거 알고 있었을 텐데 동아일보가 참 그런 식으로 기사를 씁니다. 한국일보가 조중동 못지않게 외국 기사들을 막 쏟아냈었나 봐요. 그래서 해외 그 일본군 위안부 그 피해 역사 바로잡기 이 활동가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이거 팩트 검증을 해가지고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5월 18일 날 한국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대요. 그 미국 그 국무부 회담 뭐 이런 것들 이제 정의기억연대랑 뭐 여러 가지 그 해외 활동가들이 이 국무부 회담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한국일보가 문제 제기를 했네요. 인턴 직원만 여기에 나오고 무슨 역사적인 맥락조차 모르는 통역을 데려와서 면담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대협의 해외 활동 자체가 어떤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보도들이 자꾸 나오니까 글로벌 코리안 액티비스트 네트워크 주최로 5월 23일 미국 동부 지역에서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뉴질랜드 5개국 17명 활동가들이 참가해가지고 미국 동부 지역에서 JTBC 기자 2명이 배석해가지고 린다 리 씨가 진행을 맡아가지고 입장을 밝혔네요. 자, 아까 그 워싱턴 DC 그 미국 국무부 회담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랬대요. 방문 당시에 인턴 직원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 직원들도 나와 있었고 통역 등에도 문제가 없었고 윤미향 대표랑 위안부 피해 할머니, 국제 엠네스티 디렉터, 엔조 대표 등과 면담이 진행이 됐고 워싱턴 DC 주변에 있는 여러 대학교에서 강연회, 전시회도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일보 문제 기사 5월 21일자로 이건 저도 본 것 같네요. 인터넷에서. 정의기억연대가 기부금 모아 짓는 김복동 센터 이상한 미국 재단 주소라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겁니다. 2019년 11월에 윤미향 대표와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이 우간다를 방문한 뒤에 우간다 지역의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으로 김복동 센터 짓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김복동 센터 여기다가 뜬금없이 재단을 두면서 뭔가 법적으로 좀 이상한 후원금을 가지고 원래는 김복동 센터가 지어져야 될 곳에 이상한 곳에 재단을 둬가지고 이거 마치 유령 재단 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일보가 의혹 기사를 냈나 보네요. 네, 이 해외 활동가들이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우편 주소를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집 주소로 등록이 가능하고 추후 변경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 미국 우간다에다가 원래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김복동 센터를 못 지으니까 일단은 올해 2월 달에 버지니아 주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직은 센터 건립 이전이니까 개인 주소지에다가 임시로 그냥 주소지를 등록한 것일 뿐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것일 뿐이고 정의기억연대가 무슨 뭐 미국에서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뭐 이런 김복동 센터 뭐 이렇게 뭐 후원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한국일보에다 정정 보도 요청을 한 상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일보가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누구의 막 이상한 사람 말만 듣고 기사를 쓴 거예요. 또
한국일보가 5월 18일 날 윤미향 후원금 받고도 위안부 할머니 미국 활동 체류비 교민이 냈다. 예, 그러면서 마치 후원금을 삥땅 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해외 활동가들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일보가 이거 저도 그 기억이 나네요. 이게 2015년 6월부터 2019년 초까지 길원옥 할머니 등등등이랑 윤미향 대표가 김복동 할머니 등등 모시고 미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강연회 사업도 열고 뭐 또 하고 그랬는데 미국 교포들이 할머니들에게 용돈을 막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나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윤미향 주라고만 했다. 그러면서 교포들 사이에서는 개인 계좌로 거둔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우리는 의심을 많이 했다. 길원옥 할머니가 미국에 왔을 때 일반석 항공권으로 여행한다는 말을 듣고 교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비즈니스석으로 귀국편 비행기를 끊어준 적이 있다. 윤미향 씨가 후원금을 과연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쓰는지 모르겠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국일보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워싱턴 DC 행사에 함께 하셨던 해외 활동가들이 반박했습니다. 김복동,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 다 오셨는데 그때마다 정의기억연대가 자비로 다 부담을 했고 그리고 일체 비행기나 호텔비 이런 것들 다 정의기억연대가 부담을 했고 우리는 한 푼도 드린 적이 없다. 오히려 워싱턴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 할머니들이 기부를 하고 가셨다. 길원옥 할머니가 $300, 김복동 할머니가 $300 이렇게 기부하고 가셨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또 SBS 뉴스가 김복동 할머니를 모시고 온 윤미향 대표가 위안부 운동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LA 나비라는 단체를 설립했다. 뭐 이러면서 SBS가 보도를 했다는데 LA 나비는 그냥 정의기억연대 연대 단체일 뿐이다라고 LA 나비 회장의 안젤라 리 씨가 밝혔다고 하네요. 지금 이 SBS 보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무슨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김현정 대표라는 분의 주장을 받아가지고 SBS가 보도를 했는데 이 김영전 씨는 얼마 전까지 LA 나비랑 같이 트리플 A 프로젝트, 할머니 추모제, 교과서 서명운동 다양한 프로젝트 공동으로 진행한 사람인데 이제 와서 단체 설립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면서 LA 나비 회장의 안젤라 리 씨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그 논쟁들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각 보도 언론사들이 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만 뭐 하나 비판할 거리만 있으면 제대로 팩트 검증도 안 하고 양쪽의 반론도 제대로 안 듣고 막 터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지고 그 관계자들이 막 이렇게 반박 팩트 체크 보도자를 막 내고 있어요. 참. 이 코네티컷에 계시는 장호준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밝혔어요. 이 장호준 목사가 아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폐기하고 방식이 잘못되었으면 그 오류와 실수는 수정하고 개선하면 된다. 그런데 이 둘을 한 번에 섞어가지고 방식의 오류를 빌미로 방향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작금의 현상이 우려된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는 세계적으로 손색 없는 여성 인권 평화 운동이다. 한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더 후원과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여러분. 저도 시민단체 여러 취재를 많이 해봤지만 이게 한 20-30년 정도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요. 뜻이 맞는 사람과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윤미향 대표를 불편해하는 NGO 활동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재영 기자도 10년 동안 한겨레에 있으면서 저를 싫어하는 한겨레 기자들과 선배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거는 어떤 단체에 오래 있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좀 대표 활동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늘 적이 내부의 적들이 늘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진실이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 얘기만 듣고 평가하면 어떡해. 근데 지금 언론들이 윤미향 대표랑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거나 조금 그 뭐 좀 속 관계가 예전엔 좋았는데 소원해졌거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제보를 해오면 그것만 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었네라고 막 확대 막 보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보도들이 다 이래. 아니 누가 윤미향 대표를 검증을 하지 말래요? 그런데 한쪽 얘기만 듣고 검증을 하면 어떡해요. 양쪽의 얘기를 고루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허재영 기자에 대해서 한겨레 내부 구성원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진짜 쓰레기 같은 기자일걸요.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찌라시들 막 돌아가지고 제가 진짜 뭐 좀 약간 딴 얘기인데 저와 관련한 이상한 그 정보 찌라시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한겨레 다닐 때 제가 얼마나 짜증났는지 몰라요. 제가 무슨 뭐 삼성을 무슨 뭐 음해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뭐 시민단체랑 하고 다니고 있고 뭐 재판정에서 판사한테 뭐 누굴 뭐 대들었대나 뭐래나 뭐 한상균 위원장이 유죄받자 제가 뭐 무슨 뭐 오열하면서 판사한테 뭐 삿대질했대나 뭐래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헛소문들이 막 찌라시로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한겨레 회사 선배가 저한테 막 물어보고 막 그래요. 너 진짜 그런 행동 했냐고. 미쳤어요. 제가 왜 그런 행동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음해 정보들이 막 떠다녀요. 원래 좀 약간 좀 뭐랄까 대중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은 윤미향 대표가 다 잘한 건 아니겠지만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는 팩트들도 막 떠다니기 마련인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기사를 쓰는데 지금 언론 기자들이 지금 다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지금 확인도 안 해보고 일부지만 이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윤미향 대표를 사퇴하라고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참. 정의당도 얼마 전에 논평 냈잖아요. 윤미향 검증하라고. 그러면서 민주당에 책임지라고. 아니 정의당이 당연히 뭐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정의당이 지금 뭐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당연히 민주당 정치인들 검증해야죠. 그런데 정의당은 오로지 당의 목표가 민주당 비판입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정의당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일 세력들의 경거망동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해야죠. 친일 세력, 수구 세력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감시와 비판의 어떤 목표가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거는 아예 논평이 없어요. 정의당은 민주당 정치인들 검증에만 너무 집중하느라고 이 검증에 나서겠다고 하는 검은 세력들에 대한 검증의 의무를 어느 순간 내려놨어요. 검찰과 조중동, 비판. 전 그 논평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친일 세력과 수구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긋기를 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검증해야죠. 그런데 정의당에는 민주당이 우리 사회가 무슨 악이야. 정의당 논평만 보고 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요즘 정의당 논평 보고 있으면 무슨 모르겠어요. 한 고구마 한 10개 먹고 물 못 먹는 느낌이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노회찬 의원이 계실 때랑 어떤 당의 논평의 균형 감각이라든지 섬세함이랄까 이런 게 한참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옳은 얘기를 답답하게 전하는 정당은 진보 정당은 제가 20년 역사 중에 처음 봐요. 정의당에 계신 누가 있게 좀 전해주세요. 아니 민주당은 스펙트럼이 워낙 다양해서 저같이 외부인들이 쓴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듣는 척을 해요. 그런데 이 정의당은 아무리 외부에서 쓴소리를 해줘도 그냥 계속 마이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논평을 해줘도 요즘은 의욕이 안 서요. 윤미향 검증합시다 하는데 윤미향을 검증하겠다고 나서는 자격 없는 사람들 또한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친일 세력과 수구 세력들에게 우리가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함께 해야죠. 그게 균형과 세련된 논평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요. 우리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내용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제 주변에 이제 관련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조중동에 자꾸 악용될까봐 제가 뭐 한마디 하면,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태를 조금 이해하시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이용수 할머니가 막 90살 넘고 이러니까 막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 아니냐, 자기가 국회의원 안 되니까 뭐 질투심에 이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좀 내용을 좀 정확히 좀 모르시니까 이런 의심들을 하시는 건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용수 할머니 굉장히 그 판단 명료하시고, 그리고 위안부 어떤 피해 운동, 예, 대표적으로 열심히 하신 분도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이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이 위안부 피해 역사 바로잡기, 이 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놓고 약간들의 그 생각들의 좀 차이들이 좀 계셨어요. 예. 그래서 김복동 할머니도 계시고, 뭐 기론옥 할머니도 계시고, 이용수 할머니도 계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와 나머지 다른 할머니들과는 조금 운동의 방향성 설정에서 좀 차이가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윤미향 대표가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보다는 김복동 할머니나 기론옥 할머니와 조금 더 어떤 논의가 잘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 단체 안에서 약간은 소외감을 느끼시는 기간들이 꽤 오래 되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가까이 하셨던 분들 얘기를 듣고 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윤미향 대표가 좀 잘못하신 게 뭐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이용수 할머니가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관계 맺음을 잘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좀 잘 못하신 거예요. 어떤 때는 조금은 뭐랄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말 실수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윤미향 대표가. 제가 뭔 얘기인지 듣긴 들었는데 제가 옮기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함께 오래 한 동지이면서 윤미향 대표랑 애증의 관계로 오랫동안 좀 관계 맺음이 돼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관계를 예전에 푸실 수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원래는 3월 달에 이거를 기자회견도 하고 다 밝히려고 하셨대요. 총선 앞두고. 그런데 주변에서 다 뜯어 말린 거죠. 예, 문제제기를 하시더라도 이게 진위가 왜곡되면 안 되니까 총선 이후에 하셔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런 생각 없이 막 갑자기 막 90살 넘어가지고 무슨 치매 걸린 노인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갖고 계셨던 어떤 생각들을 이제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굉장히 명료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악의를 갖고 하시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건 안 돼요. 예,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당연히 오해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랑 인터뷰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것도 알고 봤더니 할머니가 무슨 뭐 조선일보 기자를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어떻게 한번 이용해 볼까 하고 그 할머니만 진짜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뻗치게 한 어린 그 조선일보 기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할머니가 90살 넘고 이러시면 다 어르신 노인들이 다 이래요. 안타까워해요. 고생하는 애들 보면. 그러니까 잠깐 한 5분 데리고 와서 그냥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르신들 다 이래요. 예, 저도 예전에 어버이연합 그 어르신들 인터뷰 예전에 한겨레 있을 때 많이 해서 여러분 전달해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 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가능했겠습니까? 어르신들은 어린 애들이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그런 거 보면 그냥 가슴 아파서 늘 뭐라도 좀 챙겨주시고 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윤미향 할머니도 조선일보 그 어린애가 와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니까, 예, 그렇게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쁜 건 조선일보죠. 그런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막 악의적으로 막 활용해 먹는 거 아니에요. 예. 할머니 2번 죽이는 거죠. 이 인간들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윤미향 할머니를 그 보좌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랄까 지금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데 제가 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살펴봤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뭐 누구라고 콕 집어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NGO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실력 없는 분들이 우리 이용수 할머니 근처에 다 붙어 있어요. 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분들이 무슨 악의를 갖고 있는 자기가 공천 못 받았으니까 이용수 할머니 이용해서 뭐라도 정치적 이득을 노려볼까 이런 어떤 악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실력 없는 분들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NGO 운동을 하더라도요. 마음은 착하고 선한 분들인 건 알겠는데 근데 선의만 갖고 있고 능력이 없는 NGO 활동가들이 있어요. 예, 제가 10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구분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제가 뭐 그거를 뭐 너는 실력 없으니까 NGO 운동에서 빠져. 제가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그분들이 해결하셔야 될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예. 뭐라고 비유하면 되냐면 뭐랄까 여러분 그 정치인 중에 최강욱과 안철수 그래 이 2분 보세요. 둘 다 각 분야의 법조계와 의료계 쪽에서는 각 분야의 정말 전문가죠. 예. 그런데 정치 쪽으로 들여다보아서 평가하자면 솔직히 이 2분 실력이 확 드러나잖아요. 예? 뭔 소리인지 아시죠? NGO 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도 각 분야에서는 전문가일 수 있어도 막상 NGO 운동을 정말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풀어가시는 실력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지금 이용수 할머니 주변엔 좀 실력 없는 분들이 자꾸 옆에서 할머니를 보좌하고 계시니까 자꾸 이런 그 오류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용수 할머니를 좀 모시는 좀 가까이 계시는 분들 중에게 제가 말씀을 좀 전했어요. 제발 원로 스님이 됐든지 원로 신부님이 됐든지 뭐 함세웅 신부님이나 명진 스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신뢰 있는 분들이 나서 가지고 둘 사이 윤미향과 이용수 할머니를 화해를 시켜라.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 외부인들 자격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끌어가는 대로 이게 자꾸 논란이 자꾸 이상한 대로 흘러간다. 원로 원로 종교인이 됐든 원로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나서서 윤미향 씨와 이용수 할머니를 화해시키는 게 비공개 석상에서 그게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제발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좀 약간 제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마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 조중동이 막 몰아가는 것처럼 무슨 뭐 부정부패라든지 뭐 윤미향 우리 대표가 뭐 할머니를 이용했다든지 뭐 이런 게 문제의 본질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만히 여기저기 취재를 해보니까 그거보다는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대표와의 좀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있는 어떤 애증의 감정들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게 더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이용수 할머니 주변에서 막 뭐 부추기고 뭐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제가 취재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진실을 꼭 제가 말하는 게 다 진실은 아니죠. 근데 다만 이 운동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양쪽의 입장을 고루 알고 있는 좀 최측근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제 취재 인맥 중에. 그런 분들의 여러 이야기를 좀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자,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